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입니다. 계속해서 방송 의상 전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 그 MBC 7층 스튜디오 입구에 있는 그 의상 장신구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 송일국, 그러니까 주몽이었죠. 주몽의 주인공 송일국의 장신구들을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서 여기 활도 보이고 있어요. 활도 보이고 있고 여기 투구, 여기 보면 신발도 보이고 이런 거가 이렇게 MBC 스튜디오 앞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 선동여왕 옷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수한 사극 의상을 수입하기도 하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고대시대, 신라, 고구려 등 사극의 장군복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죽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정교하게 잘 만드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만 지금은 중국도 제작 단가가 상승에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는데 단가가 안 맞는 거죠. 우리나라는 비싸죠. 그러니까 중국은 저 그런 걸 많이 만들어내는데 근데 저 요즘 비싸죠. 근데 여담인데 여기자들은 얘기 들어보면은 장군이 폼은 나는데 녹화할 때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옷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벼운 소재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 이렇게 상놈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옷이 가볍고 그런데 여름에 만약에 녹화한다 그러면 장군복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겁고 그리고 또 더우니까 이게 마음대로 벗었다 입고 이러기 쉽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종용 후 사극 의상을 별도로 보관하나 물어봤어요. 했더니 보관 창고를 별도로 두어 시대별과 배역별로 자세하게 나누어 보관하고 MBC 의상실의 경우 시대별 종류별 사이즈 등을 정리해 타 방송사에서 배치마킹하다. 그러니까 MBC 의상실이 굉장히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류별로 쫙 해놓고 그래서 딴 데서 와서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한답니다. MBC 아트는 몇 벌의 의상을 갖고 있나 물어봤으니까 이분 인터뷰하신 분은 MBC 아트에서 오랫동안 의상 업무를 담당하신 분인데요.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의상과 장신구 등을 포함하여 약 10만 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중요한 사극 의상은 별도의 창고에 보관한다. 왜냐면은 그거를 제작을 안 하고 있는데 근처에 갔다 오면 다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별도의 창고를 얻어서 이렇게 보관해 놓고 필요하면 그때 갔다가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한답니다. 연기자의 의상 코디와 의상팀과의 업무 역할은 어떻게 되나 물어봤어요. 연기자 의상 코디가 있고 의상팀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되나 물어봤더니 연기자의 코디는 해당 연기자 한 명만 돋보이게 관리를 하므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상팀에서는 전체적인 의상에 대한 컨셉을 정해 개인 코디와 많은 의견을 나누며 연기자는 혼자 하는 연기가 아니라 상대의 배우와의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본사 의상 스타일리스트가 개인 코디를 통제한다. 그런 거예요. 연기자는 이런 거예요. 나는 상대방 배우보다는 내 배우가 잘 멋있게 나오게 해야 돼 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잘 입히려고 그러는데 드라마는 이렇게 어차피 혼자 독백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같이 배우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A라는 의상으로 돼 있고 이 사람은 C라는 의상으로 돼 있고 너무 튀어. 그러면 이게 드라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게 물론 연출자가 조정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상 코디네이터가 야 이렇게 입어라 이렇게 해봐.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의상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협찬받은 의상은 사용 후 반납하나 물어봤어요. 협찬받은 의상 우리가 예능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협찬 같은 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반납 후의 원칙이고 촬영 시 연기자가 실수로 오물을 붙였거나 훼손이 된 경우 싸게 구입하거나 적정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구입을 하거나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의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이거 묻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이렇게 적당히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시대극 의상은 어떻게 준비하나 물어봤어요. 시대극 의상 그랬더니 드라마에서 가장 어려운 의상이 시대극 의상이고 시대극 의상을 제작한 새 옷은 당시의 생활을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사포질을 통해 진우씨 작업이 필요해 의상팀이 전선에 많이 간다. 진우씨라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약간 새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약간 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간지를 낸다고 그럴까 뭐든 묻히기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시대극 의상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년대 옷을 우리가 6.25 때 입던 옷 이거 지금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현대극을 만든 다음에 현대에서 50년대 사진을 보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그때의 느낌이 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때도 좀 묻히고 흙도 좀 묻히고 뭐지 꺼맣게 칠해야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진우씨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저도 이게 찾아봤더니 진우씨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잘 없더라고요. 아마 그게 당시의 간지에 맞게 간지라는 말도 사실 일본 말인데 당시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손질이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가가 의상에 대한 관여를 하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몇몇 작가가 필요한 장면에 특별한 의상을 대본에 명기하거나 별도로 준비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은 근데 이제 다 디테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바야흐로 내가 보기엔 작가의 전성시대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렇게 모든 데 많이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기도 한답니다. MBC 아트에서도 의상을 일반인에게 대원 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MBC 여의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아주 특별한 의상, 군복, 경찰복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의상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그러면은 군인이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경찰복은 경찰이지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랬더니 이런 특수한 옷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예비군복이라든가 뭐 교련복, 간호사, 병실 환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대여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빌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약간 좀 귀찮긴 해. 왜냐면 거기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일산까지.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그 대여를 한답니다. 타방송사와의 의상 대여를 하기도 하냐. 그러니까 타방송사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한답니다. 자체 의상으로 처리하기에 부족한 사극의 경우 특정 장면, 왕의 즉위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특별한 의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대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장례식에는 많은 흰옷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흰옷 준비하는 게 예를 들어서 50벌밖에 없어. 그러면은 필요한 거는 200벌이야. 그러면은 SBS라든가 KBS 또 다른 방송사에게 서로 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한 번 쓰는데 그거를 제작하냐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의상 업무는 어떤 전공자가 입문하나 이거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입문을 했으나 지금은 패션 관련 전공자가 입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상 업무의 전망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지상파는 줄었지만 OTT를 비롯한 전체적인 드라마 개수가 늘어나는 추세, 연간 150편 이상이 전반적으로 전망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사극 제작 현장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의상 담당자가 부족한 편이다. 그러니까 지상파는 드라마가 줄었는데 이제 더 이상 줄 건 없어요. 이 지상파 지금 2개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제 OTT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뭐 넷플릭스도 많이 있고 또 종편도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경험 있는 노련한 이 경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의상에 대한 업무 궁금증으로 이렇게 쭉 한번 또 이게 진행해 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화훼 플로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화훼 장식 업무 요걸 또 진행하면서 이렇게 미술 업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친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